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주차 장애인 복지론,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학생이나 모든 교수님들, 모든 또 학부모님들의 바람이죠.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인가? 이제 고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아, 음, 이 수업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면서도 이 장애인 복지론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 여기 중점 대상자, 기타 이런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함축돼 있어요. PPT 내용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오늘 그 게시판에 5주차 오늘 수업 분량까지 PPT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또 동영상 자료나 기타 뭐는 그 유튜브 통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교재와 부교재에 서로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지금 여기서 다 다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제본을 한 학습 모듈을 꼭 펼쳐가지고 파트에 따르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읽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대학생이잖아요. 중고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욱더 심도 있는 그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주차에서 중점 지원 대상 장애인 접근입니다. 중점 지원 대상에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여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다뤄본다고 합니다. 주요 학습 문제가 뭡니까? 1번이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의 현황과 실태는 어떠한가? 또 두 번째가 여성 장애인의 성발달과 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임신, 출산과 육아에 있어 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네 번째가 여성 장애인이 경험하는 학대와 폭력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등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학습에서 다루는 게 되는 겁니다. 중점 지원 대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 중심이에요? 비장애인인 남성 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 지금은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는 많이 성차별이 이제 거의 이제 서로 많이 없어졌죠.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의 그 차별이 많이 사라지는 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근데 요거는 여성, 남성의 차별이 없어지는 건 정상, 비장애인에 대한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론에서 다루는 이 파트는 중점 지원 대상 장애인의 그 접근이 여성 장애인에게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비장애인인 여성도 차별을 받아왔고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장애까지 갖고 있는 우리 여성 장애인들은 얼마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자 하는 거죠. 여성 장애인 차별이다 하면 여기 PPT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여성 장애인 차별 또는 여성 차별 플러스 장애인 차별, 장애인 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 여성 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차별 문제가 있어요. 이 차별은 서로 각계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여성이면서도 장애를 갖고 있다서 또 거기서 또 차별을 시켜. 차별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학습과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의 실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만 여성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교육 수준을 지금 여기서는 교육 정도를 가지고 봤습니다. 교육이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문제는 우리가 비장애인인 여성 대 남성을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물론 100% 맞는 얘기였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니까 여성들의 교육이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초중고 의무교육 실태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한데 여기서 문제는 비장애인의 교육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이 아닌 여성 장애인의 일반적 교육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정도를 보게 되면은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학인 경우가 4%, 여성 장애인은 거의 5배 육박을 하죠. 19.1%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남성 장애인이 20.5%면은 여성 장애인은 3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외로 남성이 18.3%인데 여성 장애인은 14.5%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질 수 없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 진학의 문제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남성 장애인 졸업생이 37.6%면은 여성 장애인은 20.9%로 또 떨어집니다. 대학 이상을 놓고 봤을 때 현저히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대학 이상이 19.7%가 되면은 여성 장애인은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 높은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장애인 수준에 육박을 해야 됩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그 특성, 트레이트, 이 트레이트는 이 특성을 가지고서 장애인이라는 특성만 가지고서 교육까지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단지 교육 수준의 그 아웃컴을 가지고 봤어요. 이번에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이유, 그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유를 보세요. 첫 번째,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심한 장애로 인해서 처음부터 아예 학교를 안 가. 그게 5.4% 정도 나와요. 여자가 조금 더 많죠. 5.9% 나와요. 또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2.9%인데 인데 반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려 19.5%나 돼요. 옛날에 아주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게 오랜 시절 전에 여자가 뭘 배워 이런 시절하고 그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응? 집에서 왜 다니지 못하게 할까요? 그는 단순한 성차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다음에 나오죠. 빨간 글씨로 아주 중요해서 그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예?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를 시켜요. 여신 남학생 같은 경우가 78%대, 여학생도 뭐 67%대, 평균 72.5%. 이 정도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경제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료에서. 그리고 단순히 그 장애인 남학생이나 장애인 여학생이 스스로 다니기 싫어서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것 아니에요. 6.4% 합해서 남녀공이. 또 거주지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뭐 1.4%에 불과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것도 뭐 0.1% 정도랍니다. 또 뭐가 있어요?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이것도 뭐 1.1%대에서 멈추고 있죠.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옛날에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나 지금 2017년 이 실태조사가 2017년 자료인데 바로 3년 전이나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조사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취업률을 놓고서 한번 봤어요. 취업률을 놓고 봤는데 취업률이 여성 장애인은 23.4%, 남성 장애인이 47%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취업 장애인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여성 장애인이 33시간, 남성이 42시간을 한답니다. 근무를 하는 거죠. 취업 장애인 월 평균 수입을 놓고 봤을 때 여성 장애인이 2017년 자료가 93만 원대, 남성 장애인은 200만 원대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확연하죠. 그럼 뭐를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까? 어차피 성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되니까 수입 면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인이 좀 업이 돼야 되죠. 같이. 어느 정도 남성과 여성의 그 소득 부분이 줄어져야 돼. 갭이 줄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도표에서는 뭘 나온 거예요?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을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뭐 15세 이상 인구, 또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 인구와 실업 인구, 또 여기 또 보시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기타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아닌 노인 복지에서 노인 문제에서
1991년도에 유엔이 정한 노인 헌장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독립의 독립, 독립의 원칙.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의 원칙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소득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여성과 남성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교시 수업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실태에서 취업률, 취업장애인, 취업장애 노력평균 수입, 또 문제점, 개선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2교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